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1,600달러. 2월 중간 지났는데 상반기 가장 리스크 큰 구간이 3월 진입 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홀딩도 중요하지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3월에 나올 수가 있죠. 이더리움 메이다 플러스 1% 상승, 우리 리플 770원 플러스 5.8% 상승 채널 안으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52,000달러 상승은 지속된 기간 매수로 개인들 투심이 자극이 되었고요. 신규로 들어온 개인 자금 많죠. 3월 나스닥이나 코인 투심 꺾을 수 있는 리스크는 1월 19일 연장되었던 임시 예산안이 3월에 다시 미국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이 작년 10월 재선출되고 임기 5개월째 신입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당내 의견 결집 못하고 계속 연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3월이 되면 당내 의견 결집을 잘했을지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계속해서 임시 예산안 공화당이 연기만 하다가는 연말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이고 공화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작년 12월 예산안 연기는 홍해 사태 나고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도 논란을 원치 않았었고요. 연말 대선 생각해서 민주당도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상승이 좋은데 2016년, 17년 상승 잘할 때도 3월은 조정을 왔었고요. 나스닥도 작년 3월 중소은행 파산으로 비트코인하고 같이 하락했다가 연준의 돈풀기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2016년 3월 같은 경우는 6개월 장기 횡보 이후 반감기 전 상승이라 차트 모양부터 이번하고는 다르고요. 17년 3월 급등 차트가 최근 모양하고 매우 비슷하죠. 심지어 1월 빨간색 음봉 십자형 캔들도 매우 비슷합니다. 2017년 3월에는 2월보다 더 상승을 했지만 다시 2월 저점 무너지는 하락이 있었고요. 2020년 불장 초반에도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때 채굴자나 장기로 홀딩하는 고래들이 1차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3월에 이런 음봉 캔들 나오면 비트코인 현재 51,000달러라도 41,000달러, 40,000달러까지 바닥 찍었다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이 42,000달러에서 48,000달러 구간 매수를 가장 많이 했는데 41,000달러까지 떨어지면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채굴자들 장기 매도와 함께 거래소 세력들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롱포지션 정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도 7월 여기 반감기 구간이었는데 반감기 전후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은 일반적이었고요.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풀매수보다는 현금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에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매수했다가 나중에 하락 크게 되면 추가 매수 못해서 아쉬울 수가 있죠. 50% 비중으로 코인 가지고 계시고 3월 하락 오면 20% 추가 매수가 좋을 듯 하고요. 그런데 3월 조정 안 오고 계속 오르면 어떡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코인은 가격보다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도 15만 달러 상승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는 거죠. 대신에 블랙락 포함 코인 회사들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2017년과 100% 같을 수는 없는 거고 하락폭도 작으면서 이후 고점 찍어도 장기 행보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당장에는 상승 추세인데 고점에서 개인들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비트코인 4월 반감기 이후 원가는 기존의 2만 달러에서 35,000달러로 상승을 하고요. 이후 35,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제 ETF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의 큰 하락은 기대를 못합니다. 2005년 상장된 블랙록 골드 금 ETF도 2013년 7년 지나고 나서나 의미 있는 하락을 했고요. 그 전에는 약간씩만 조정했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로 자금 진입은 지속되고 있고요. 2월 15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블랙락 비트코인 보유량 109,600개 가지고 있습니다. 1일 추가 매수량은 2월 15일 4,300개, 13일 1만개, 10일 7,000개, 9일 4,000개로 13일에 1만개 비트코인 매수량 정점을 찍고 15일에는 4,000개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13일에 미국 시장 첫 장 열리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몰려있던 매수 심리가 한꺼번에
몰려갔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블렐라 현물 매수량이 1일 1000개 안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매수세 꺾이면서 중요 타이밍이 될 듯 하고요. ETF로 들어온 자금들 최소 6개월은 락업으로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세 꺾인다고 해도 몇 달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중 금리 인하하는 5월 6월까지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새벽 동안 애플 주식 매도했다고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매도할 거다 루머는 있었는데 작년 4분기 버크서 해서웨이 매매 내역 새벽에 발표되고 나서 확정이 되었고요. 버핏이 애플 주식 1000만 주 매도했고 184달러에 18억 4천만 달러 원화 2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HP 프린터 대여업체하고 영화 미디어 파라마운트 지분도 줄였고요. 애플 보유 비중이 5.9%로 축소되었고 이전 대비해서 1%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 애플 매도한 이유 첫 번째, 중국 시장에서 애플 판매량 감소로 공무원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명령이 있었고요. 화웨이 중국폰의 강세가 시작되면서 아이폰의 판매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 AI가 대세로 주목받으면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올해 출시된 애플의 야심작 비전 프로도 성능은 기존에 출시된 VR 헤드셋 중에서 가장 좋지만 가격 비싸고 눈피로나 무거운 무게 같은 마이너스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비전 프로 초창기라서 얼마나 더 새로운 비전 프로 전용 어플 나올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호기심에 구매하는 정도고 아이폰처럼 꼭 필요한 필수제 수준 아니고요. 워렌 버핏 비록 애플의 비중을 5.9%로 축소는 시켰지만 애플 주식 9억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1700억 달러고 원화 230조 수준이고요. 여전히 많이 들고 있죠. 워렌 버핏은 4분기 애플하고 파라마운트 미디어 회사 매도하고 쉐브론 옥시덴탈 정유주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정유주 배당 잘 나오고 에너지 둘러싼 중동 러시아 전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재선 때문에 유가 하락은 했지만 이전 석유 파동에서도 보듯이 최소 5년은 석유 기업들 수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 보면 183달러로 200달러 신고점 찍고도 시원하게 상승은 못하고 있습니다. 4분기 어닝에서 확인했듯이 중국 쪽 매출 감소가 뚜렷했고 아이폰 판매나 서비스 매출 제외하고는 맥북, 아이패드는 매출 감소를 했고요. 워렌 버핏이 184달러에 팔았는데 최고점은 아니고 여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도 워렌 버핏 연초부터 TSMC 글로벌 반도체 1등 대만 기업 주식을 전량 매도했었고요. TSMC 매도한 배경이 반도체 시장 축소보다는 시진핑 3년 이후로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안전 투자하고 지리적 리스크 있는 회사는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삼성전자나 현기차도 매수는 안 하죠. 대만 전쟁 리스크 있다고 워렌 버핏 여기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 84달러에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는 8개월 동안 박스권 형성을 했고요. 결국에 나스닥 따라서 상승했지만 84달러 매도한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저점 리테스팅이 났죠.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I 호황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하고 TSMC 주가는 129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 문제도 시진핑이 작년 미국 방문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전쟁 가능성 낮아지는 거고 TSMC 주가도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워렌 버핏 매도 효과로 장기 박스권 가능성은 높은 거고 TSMC나 애플 같은 회사는 워렌 버핏의 매도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비상 경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미국 주식 약간 주춤해졌는데 미국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작년 1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 잘하고 하락도 크지 않은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치 마이너스 0.8% 하락 나왔고 가장 많은 수치까지 하락을 했고요. 컨센서스 0.1%보다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주가 코인 가격 상승하고 연중 고금리에도 잘 버티는 듯 보이지만 소매 판매는 하락하면서 연중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리테일 지수 나오고 나서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데이터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5월이 아니라 6월 25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리테일 지수 당장에는 하락했지만 리테일 지수 하나만 보고 금리 인하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고요. 파르장 워낙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데이터 몇 개만 보고 빠른 금리 인하 하진 않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